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 중에 골프를 쳤다가 사표를 낸 권영진 대구시장의 보좌관이 내부 고발자인 공무원에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협박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재판을 앞둔 에덴원 원장 등의 아동학대 의혹 건에 대해 자원봉사자들이 청와대 청원과 탄원서를 통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대구시가 만든 공공앱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사용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과밀고등학교 1, 2학년은 격주 수업을 진행하는 등 고3부터 시작되는 등교 수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5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아침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이 비는 종일 내려서 외출 시 우산을 꼭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낮 기온도 다시 떨어져서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김명은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스승의 날인 오늘 비 소식이 담겨 있습니다. 어제까지 건조했던 공기는 모두 지나가고 지금은 물기를 가득 머금은 모습이고요. 이번 비는 오늘 하루 종일 길게는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대구와 경북에 10에서 50mm로 흠뻑 내리는 빗줄기에 외출하실 땐 우산을 꼭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오늘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합니다. 아침에는 대구 18도, 안동 16도, 봉화는 13도로 출근길 날씨는 어제보다 약 7, 8도가량 기온이 높은 편인데요. 한낮에는 대구와 안동 19도, 봉화는 17도에 그치면서 아침과 기온 차이가 크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비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어 건강관리 계속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는 조금씩 날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낮 기온이 또 30도 가까이 크게 오르며 초여름 더위가 느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의 최측근인 보좌관이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 중에 골프를 쳤다가 물의를 일으켰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문제의 보좌관이 내부 고발자인 공무원에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협박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2일 오후 대구시청 직원들이 사용하는 내부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 측근이 지난달 25일 한 골프장에서 기업인들과 골프 회동을 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글이 오른 지 1시간 정도 지나자 작성자에게 당사자인 대구시장 보좌관 A씨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자신은 미래통합당 대구시당 전 대변인 경북도당의 부위원장과 골프를 쳤다라며 기업인들과 골프를 친 게 아닌 만큼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나중에 이거는 뭐 법적으로 대응한다. 예. 이래 이야기하길래 저는 뭐 법적으로 대응하세요.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오해 보면 도로 적반하장식으로 이제 겁박 아닙니까? 이 보좌관의 이야기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특정 정당의 전현직 관계자와 골프를 쳤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 주류의 정당인들과 대구시장님을 모시는 정부직 공무원이 같이 골프를 쳤다? 전 이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떤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할 때 비공식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 행정적 처리나 아니면 뭐 그러니까 정부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권영진 시장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던 이 보좌관은 지난 2018년 별정직으로 공무원이 됐습니다. 일반적인 공무원 시험과 다른 절차로 뽑히는 시장의 비서와 보좌관 등의 별정직 공무원은 지난 2018년 6명에서 올해는 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아동양육시설 에덴원 원장과 사회복지사의 아동학대 의혹을 지난해부터 몇 차례 보도를 했었는데요. 의혹 당사자들이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에덴원에서 봉사한 일반 시민들이 청와대 국민청원과 법원 탄원서 제출을 통해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소식 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에덴원에서 10년 넘게 자원봉사를 해온 A씨. 어디 기댈 곳 하나 없는 아이들에게 한 달에 한 번 부모 노릇을 해서 기뻤습니다.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을 접한 뒤 자부심은 허탈과 배신감,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계속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하니 우리 아들을 생각해도 너무 분정이 터지고 화가 나는 거예요.
자원봉사자 등 500여 명은 탄원서를 법원에 내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이들을 일벌백계하고 당장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그래 무섭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잠을 못 잔다 하잖아요. 두려운 마음에. 근데도 대구시나 재단 측에서 아무런 손을 쓰지 않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원장과 사회복지사는 아동학대 범죄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곧 재판을 받습니다. 재단 이사회가 원장을 직위 해제하고 사회복지사에게 사직 권고했지만 여전히 직원 신분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재판 시작 전까지 탄원서 등을 받기 위해 아이들을 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 대구시는 해당 사회복지사가 아이들에게 더 이상 접근하지 말도록 할 것을 법인에 요청했습니다. 대구시는 법원 판결에 근거가 있을 때 좀 더 무거운 조처를 할 수 있다는 방침입니다. 아동시설에서 벌어진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 보다 엄중하게 좀 재판을 해서 처벌을 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회복지사의 폭언과 욕설 등에 충격받아 에덴원을 나와 쉼터에서 머물던 고등학생은 우여곡절 끝에 복귀했습니다. 과거와 달리 아동학대를 중대 범죄로 인식하는 가운데 대구지방법원이 오는 27일 어떤 판결을 내릴지 지역사회 관심이 뜨겁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공공배달앱을 도입하기로 한 대구시는 이전에도 여러 공공앱을 만들었습니다. 시민 편의를 위해서 만든 앱인데 정작 시민들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한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손은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악의 앱이다. 별 한 개도 아깝다. 대구시가 만든 공공앱 사용자들의 불만이 쏟아집니다. 전자책을 빌리는 앱인데 이 앱을 통해서는 전자책이 아예 열리지 않고 전기차 충전소를 찾아주는 앱은 GPS 오류가 잇따른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동구의 한 주민센터 앞입니다. 입구에는 이렇게 전기차 충전기가 한 대 설치돼 있는데요. 하지만 대구시가 제공하는 공공 앱에는 이 충전소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수시로 달라지는 상황을 그때그때 반영하지 못하는 겁니다. 대구시와 산하 공공기관이 만들어 현재 운영 중인 앱은 15개. 앱 하나를 만드는데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듭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은 1년 가까이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불편사항 개선이나 새로운 서비스 개발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용 실적도 저조합니다. 대구시 공공앱 15개 가운데 9개가 누적 다운로드 수 10,000건에 못 미치고 이용자가 100명이 채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 놓고 수정 작업을 안 한다라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불편해지죠. 불편해지면은 사용이 적어지고 사용자가 적어지다 보니까는 이 부분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정책적 의지가 없어지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민간 앱처럼 실시간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운영비로 보면 이제 보통 개발비에 한 10%에서 15%를 잡거든요. 현상 유지만 한다고 보면 되겠죠. 현상 유지. 기술이 발전이 속도가 다르니까 그거를 이제 쫓아가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거죠. 결국에는 투자하는 여력이 안 되니까. 시민 편의를 위해 세금을 들여 만든 공공앱이 관리 부실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코로나19로 그동안 문을 닫았던 문화체육시설이 다시 운영에 들어갔지만 경주 지역의 관광 경기는 예년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또 안전한 관광 문화 정착을 위해서 경주에서 클린과 안심을 강조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김철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황리단길은 젊은 층이 많이 찾는 경주 대표 관광지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관광객들이 들쭉날쭉합니다. 서울 이태원 클럽 확진자 발생 이후 10% 이상 줄었습니다. 또 연휴와 주말에는 북적이지만 평일에는 상대적으로 한산한 편입니다. 주중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는 한 20-30% 정도 되고요. 주말은 한 5-60% 정도.
아직도 좀 회복되려면 좀 멀은 것 같아요. 대릉원 등 관광지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난 일요일 대릉원 입장객은 3,100여 명으로 지난해 비슷한 시기 일요일에 60% 선에 머물렀습니다. 경상북도는 클린과 안심을 내세우며 관광 명소인 황리단길을 돌며 관광객들에게 꽃과 마스크, 손 소독제를 전달했습니다. 곧 공연이 재개될 경주 엑스포 공연장을 방역하고 관람객이 붙어 앉지 않도록 앉을 자리와 말아야 할 곳을 등받이 천으로 표시했습니다. 가족 단위로 오시면은 정말 깨끗하고 안심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많이 오시길 바랍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예. 경상북도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매주 금요일마다 23개 시군, 사회단체와 함께 방역과 대청소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영덕군청 공무원 노조위원장이 직원 인사에 불만을 품고 상급자에게 협박성 막말을 하자 영덕군이 중재에 나서며 위원장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위원장은 사적인 언쟁을 빌미로 노조를 길들이려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고, 그러자 영덕군은 별다른 조치 없이 사건을 덮는 데만 급급한 모습입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일 영덕군청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영덕읍 6급 팀장 인사와 관련해 읍장에게 전화로 항의했습니다. 읍장이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 팀장에게 불만을 품고 정기 인사 기간이 아닌데도 군수에게 인사 조치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노조 위원장의 발언 내용. 무능하고 직원 통솔력이 없다. 밤길 조심하라. 나 아직 뒤에 힘 있다. 노조위원장의 부인은 최근 총선에 출마한 여당 후보여서 파장은 커졌습니다. 읍장은 이 사실을 군청에 알렸고 영덕군은 공직기강을 훼손하고 적법한 인사에 개입하려는 의도라며 노조위원장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위원장은 내부 전산망에 글을 올려 영덕군이 개인 간의 사적인 언쟁을 사실 확인 없이 노조 길들이기에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 중 먼저 대화를 제안하고 만난 쪽은 읍장. 영덕군 공직자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데 부담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잘못한 줄 몰랐는데 생각해보기에 좀 잘못됐더라. 자기도 인정을 했고 제 한 사람이라도 좀 그래도 맞대응안 하고 참 이게 안 좋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노조위원장은 부당한 인사에 대한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제가 사과하러 들어간 건 아닙니다. 어느 하급상이 아니고 당연히 직원들을 대변하고 그거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거는 부당한 대로 안 해주면은 다음에 조금이라도 서로 트러블 있으면서 조치할 거 아닙니까? 부당한 인사에 대한 항의냐, 공직 기강을 위협하는 행위냐, 논란은 커지고 있지만 정작 영덕군은 열흘이 넘도록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건을 덮는 데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네트워크 뉴스 오늘은 부산, 전남, 대전 준비했습니다. 먼저 부산으로 가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석 달을 넘어가면서 관광 서비스업에 이어서 제조업까지 경제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더 길어진다면 부산 지역 제조업체 절반이 빚도 못 갚는 상황에 처할 거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송광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지역 제조업에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사태 초기 관광, 서비스업에 비해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었지만 석 달 넘게 이어진 여파 속에 결국 위기를 피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부산 상공회의소가 최근 부산 지역 제조업체 2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3분의 1이 앞으로 석 달을 버티기 힘들다고 답변했습니다. 특히 사태가 6개월간 지속되면 업체의 67%가 영업이익으로 투자는커녕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 기업으로 내몰릴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부품과 석유 관련, 의복, 전자통신장비 등의 업종에서 어려움이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존에는 서비스업이나 이런 내수 쪽의 문제가 좀 치중되었다면 지금은 해외로까지 수요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제조업도 피해가 지금
심각해질 것으로. 응답업체의 절반 이상은 생산 규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현재의 위기에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고용 부문입니다. 당장은 휴직이나 채용 축소로 고용 유지에 초점을 맞춘 기업이 대부분이지만 일부에서는 임금 삭감, 구조조정과 같은 고강도 비상경영 대책을 시행 중이거나 검토 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규직의 비중이 크고 그리고 이런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의 그 버팀목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제조업 위기의 원인은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중국산 원부자재 수급이 어려워지고 수출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전문가들은 당장 위기를 극복할 뚜렷한 해법을 찾긴 힘들지만 사태가 진정된 뒤 기업들이 정상적인 생산과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전남 영암군의 한 부두에 쓰레기를 산더미처럼 실은 배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 투기자를 찾고 있지만은 벌써 보름 넘게 부두에 방치돼 있습니다. 목포 MBC의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암군 3호읍의 해안가. 부두에 정박한 800톤급 바지선 위로 무엇인가 겹겹이 쌓여져 있습니다. 모두 수백 톤에 달하는 압축 폐기물들입니다. 부두 한켠에 정박한 바지선에 폐 비닐과 폐 어망 등 각종 폐기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겁니다. 바지선 인근 해안가에도 폐기물 수십 톤이 쌓여져 있습니다. 이미 폐기물 더미에선 오염수가 일부 유출되고 있어 해양 오염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안 와서 오늘 본 거고 20분 차니까 거기까지 한다고 50개 넘지 않겠어요? 부두를 운영하는 업체는 자신들과 무관하다는 입장. 지난달 말 부두를 이용하겠다고 신고한 사람이 폐기물을 몰래 갖다 버렸다는 겁니다. 현장에 사람들이 나는 저기 폐기물 처음에 실을 때도 그런 폐기물인지도 조차도 몰랐어요. 조차도 몰랐는데 나중에 거짓말 이렇게 보고 나니까 폐기물이. 영암군은 쓰레기를 버린 사람에 대한 조사에 나서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안 쓰레기 등은 우선 영암군이 처리한 뒤 비용을 버린 사람에게 받아낸다는 방침입니다. 영암군이 알력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관련자를 조사해서 사법조치 계획 중입니다. 쓰레기 수출이 금지되면서 농어촌 청정 지역에 쓰레기를 쌓아두는 양심불량업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항구에 버려진 쓰레기 외에도 영암군에는 15톤 트럭 1,000대분인 15,000톤의 불법 쓰레기가 쌓여져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충청남도 태안의 명품 송화소금이 본격 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송화가루가 날리는 열흘 정도 기간에만 생산이 되고 독특한 풍미와 영양분이 많아서 인기가 좋은데요. 올해는 비 때문에 생산량이 줄어서 더 귀해졌다고 합니다. 대전 MBC의 송형찬 기자의 취재입니다. 야트막한 소나무 산으로 둘러싸인 태안의 염전. 아지랑이처럼 해송에서 뿜어져 나오는 송화가루가 그대로 염전으로 날아가 앉습니다. 바닷물이 마르기를 기다려 농민들이 분주히 소금 수확에 나섭니다. 태안의 대표적 특산품인 송화소금입니다. 이 산면이 전부 다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송화가 많이 날라오고 선착순위로 주문하는 사람만 드릴 수 있어요. 다는 못 드려요. 그렇게 송화소금은 귀하죠. 1년 중 송화가루가 날리는 열흘 남짓한 기간에만 생산돼 가격도 일반 소금에 비해 2배나 비쌉니다. 올해는 송화소금이 생산되는 시기에 비가 자주 내려서 생산량이 30%나 줄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귀한 몸이 됐습니다. 송화소금은 단백질과 탄수화물, 무기질이 풍부하고 비타민도 다양하게 함유돼 있어 인체 혈관 확장과 치매 예방에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송화가루에 포함된 콜린이라는 성분은 지방간을 해소하고 노화 방지와 피부 미용에도 도움을 주는데 각종 음식에 넣으면 송화가루와 천일염이 만나 독특한 풍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송화가루 소금으로 오이 피클을 담근다든지 총각무 김치를 담그면은 단맛과 온화한 맛이 특징이 있습니다. 품질을 인정받아 전국적으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태안 명품 송화소금. 지금이 제철입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경북교육청이 학급수 25개 이상의 과밀 고등학교의 경우 1, 2학년은 격주 수업을 진행하는 등 오는 20일 고3부터 시작되는 등교 수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중학교는 16학급 이상을 과밀 학교로 분류해 격주 수업을 진행하고 고3과 중3은 매일 등교하기로 했습니다. 초등학교는 25학급 이상 학교에 대해서 일주일에 2번 등교하는 격일제로 운영하고 학급당 25명이 넘으면 반을 나눕니다. 유치원은 매일 등원하지만 학급당 10명 미만으로 유아들을 재분류해 최대 5부제로 운영됩니다. 경북교육청은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이나 경계 단계에서 연간 최대 60일의 가정학습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함께 먹기에서 덜어서 각자 먹기로 음식 문화를 개선하자는 캠페인이 경북에서 시작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우선 음식점부터 음식을 나누고 덜어 먹을 수 있는 개인 안심 접시와 공용 집게를 제공하도록 하고 종사자들도 앞치마와 위생모를 착용하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안동에서 음식 문화 개선 캠페인과 함께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나눠주며 깨끗하고 안전한 경북으로 모시겠다는 관광객 유치 퍼포먼스도 펼쳤습니다. 스승의 날인 오늘 날이 흐리고 비 소식이 담겨 있습니다. 어제까지 건조했던 공기는 모두 지나가고 지금은 물기를 가득 머금은 모습이고요. 이번 비는 오늘 하루 종일 내리며 길게는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대구 경북에 10에서 50mm로 흠뻑 내리는 빗줄기에 외출하실 땐 우산을 꼭 챙겨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비가 내리면서 오늘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합니다. 아침에는 대구 18도, 안동 16도, 봉화는 13도로 출근길 날씨는 어제보다 약 7, 8도가량 기온이 높은 편인데요. 한낮에는 대구와 안동 19도, 봉화는 17도에 그치면서 아침과 기온 차이가 크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비바람까지 더해지면서 날이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어 건강관리는 계속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남부지방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 지역은 종일 하늘이 흐리고 또 비가 쭉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척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18도, 청도 16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낮 기온은 대구 19도, 청도 18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상주의 이 시각 기온 16도, 김천 14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상주 17도, 김천 18도로 아침과 기온이 비슷하겠습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 16도, 영양 14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안동 19도, 영양 18도로 날이 쌀쌀하겠습니다. 울진의 현재 기온 19도, 낮 기온 18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은 조금씩 날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낮 기온이 다시 30도 가까이 오르며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